자, 제가 지금까지 그 부패신고나 공익신고, 공공재정 부정수급신고, 보조금 부정수급신고, 여러 가지 그 어떤 신고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왜 할까요? 물론 우리 사회를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도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보상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? 우리가 최대로 부패신고는 30억까지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는 최대 2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상금을 어떻게 심사해서 결정하는가? 우리가 법에서 정해진 그런 요율대로 전부 다 그래 주지 않습니다. 부패신고,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국민들이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널리 그것을 보상금을 나눠줘서 여러 사람에게 주려고 보상금을 주는 거지, 그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뭐 어느 한 사람 앞에 톡 풀어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 보상금의 취지입니다. 그러므로 법에 정해진 그런 요율, 딱 법적으로 주게 되는 금액을 100%를 준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. 그래서 보상금의 감액 기준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이 보상금을 신청을 하면은 이걸 심사할 때 총 4가지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증거 자료의 신빙성과 어떤 신고의 정확성이 있느냐, 증거 자료가 정확하냐, 신고에 정확하냐. 그다음에 부패행위 신고한 내용이 이미 언론기관이나 뭐 신문, TV에 나왔느냐, 이미 보도된 걸 다시 이 사람이 했냐, 이걸 본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공익신고자, 부패신고자가 자기도 직접 부패행위, 공익 해당 행위에 개입을 했냐, 자기도 역시 도둑질을 했다,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그 밖에 이제 부패행위 사건에 해결한 기여한 정도, 이분이 이렇게 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에 어느 정도 그 해결에 기여를 했는가, 그런 것을 이제 따지는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런데 이 4가지 사유에서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. 증거자료의 정확성, 신고의 정확성, 두 번째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느냐, 세 번째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됐느냐, 네 번째 부패 사건에 해결한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,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런데 이것을 각자 점수를 30%까지는 깎을 수 있습니다. 각자. 그렇다면 뭐 3, 40이 120%로 깎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깎을 수 있는 모수가 얼마냐? 50%입니다. 절반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그거에 각 과목당, 각 항목당 30%씩 깎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 매체에 이미 보도가 됐다. 그러면 30%가 깎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신고자가 직접 자기도 부패행위, 공익 해당 행위에 가담을 했다. 그러면 그것도 30% 깎일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50%까지 깎인다. 자,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. 여기서 조금 강조드릴 거는 제가 증거자료의 신빙성,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구체적인 거, 세금계산서 하나라든지 뭔가 한 가지라도 똑 떨어지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,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보다 더 깊숙한 자료, 또 그거보다 새로운 증거,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건 또 안 깎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느냐,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, 그거는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. 그거는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. 별로. 감점이 되는 어떤 경우는요, 자기가 주도적으로 부패행위를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했느냐, 그러니까 뭐 상급자나 높은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패 행위 사건에 기여한 정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, 그것은 뭐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느냐, 공무원인 경우에는 뭐 징계 처분이 몇 명이나 받고, 뭐 또 일반인의 경우에는
뭐 벌금이나 뭐 징역 이런 처분이 있었느냐, 그런 형을 받았느냐, 그래서 그런 거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보상금은 반드시 신청주의입니다.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감안하고 있으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다가 3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보상 금액이 산정했을 때 20만 원 이하는 또 주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보상금 지급 신청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했을 때 더 많은 보상금을 적게 받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